23번.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가 0 빼기 0, 분모는 1 빼기 1.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모두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0으로 수렴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적당히 시계 배정에 의해서 없애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분자를 통분해 주면 n 더하기 3분의 3이 되고, 분모도 통분을 해서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그러면 n 더하기 2의 제곱,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 빼기 n 더하기 1과 n 더하기 3의 곱,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 이 되니까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분모에 n제곱하고 4n 지워지고 1이 되고, 결국 n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3 곱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쯤에서 우리는 결론 내면 되겠지. 24번에 다항함수 fx가 f0은 6분의 파이고 f1이 2분의 파이다. 그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는 이 식을 보자마자 f'x 곱하기 코사인 fx는 바로 사인 fx의 도함수인데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따라서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 따라서 저 정적분 값은 사인 fx가 부정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식의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빼주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인 f1, 그런데 f1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사인 f0, f0은 그런데 6분의 파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를 빼준, 따라서 사인 2분의 파이가 1,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그리고 25번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그럼 등비수열 AN은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기 때문에 그 일반항이 R의 n제곱이 될 테고, 그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때 이 식이 성립할 때라고 했는데, 저기서 더해지는 값이 AN하고 AN 빼기 AN 더하기 1인데, 그런데 우리는 AN을 R의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R의 n제곱에다가 R의 n제곱 빼기 R 곱하기 R의 n제곱을 이거 계산한 R의 2n제곱 빼기 R의 2n제곱, 따라서 1 빼기 R 곱하기 R의 2n제곱을 R 자리 1부터 n 자리 1부터 무한대까지 대입해서 더하고 있는 값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다. 그런데 그 급수의 합은 공비가지 R제곱이니까 1 빼기 R제곱분의 첫째항 n자리 1을 대입하면 1 빼기 R에다가 R제곱으로 수렴할 텐데, 1 빼기 R도 마저 약분하고 1 더하기 R분의 R제곱으로 수렴할 텐데 그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네. 따라서 2R제곱이 R 더하기 1이니까 저기 인수분해가 1, 2, 1, 1, 예, 2R제곱 빼기 R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R 빼기 1과 2R 더하기 1의 곱이 0이다 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 그렇게 구해진 R의 값에 대해서 이제는 이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네. 근데 그 AN은 R의 n제곱이고 SN이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계산해야 되니까 AN은 R의 n제곱, 그리고 SN은 1 빼기 R분의 첫째항이 R이네, 첫째항 R 곱하기 1 빼기 R이 n제곱, 여기 이제 SN이니까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1 빼기 R 분의를 일단 묶어내고 R의 n제곱과 R 곱한 R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R의 n제곱 R의 n제곱 R의 2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와 같은 수열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묻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근데 그 값은 따라서 이걸 따로따로 계산할 거지. 그러니까 1 빼기 R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시그마 R의 n 더하기 1제곱을 계산하면 1 빼기 R분의 n자리 1 대입한 첫째항 R제곱 이 값으로 수렴할 테고, 그리고 빼기 두 번째의 시그마를 씌워서 계산하게 되면 공비가 R제곱이네. 그러니까 1 빼기 R제곱분의 첫째항 n자리에 1 대입한 R 세제곱 이 값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쯤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R이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1 빼기 2분의 1, 2분의 3분의 1인 3분의 2 곱하기, 역시 1 빼기 R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R제곱 4분의 1 빼기 1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3이고 역수니까 3분의 4 곱하기 R 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1, 이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다. 그래서 2, 그리고 이것도 약분되네 2,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2고 3분의 1이네.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결과적으로 9분의 2라는 값이 나온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26번 도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이등식이 성립할 때,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호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이고 베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서 탄젠트 알파는 양수고 탄젠트 베타가 음수네. 그러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탄젠트 알파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식이 쓰여지고 그 값이 4분의 1이다.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탄젠트 알파야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알파 베타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덧셈 정리를 떠올릴 거고 분자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분모가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쓰여지는 값인데 그런데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 탄젠트 알파이니까 를 대입해주면 4 탄젠트 알파에서 이 값을 뺀 4분의 3 탄젠트 알파가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는 1 역시 마이너스 4분의 1 탄젠트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4분의 1 탄젠트 제곱 알파 이렇게까지 되겠네. 4 곱해서 3 탄젠트 알파 4 더하기 탄젠트 제곱 알파. 근데 우리는 이 식의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데 이게 모양이 살짝 산술기와 평균 사이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니까 분자 분모를 탄젠트 알파로 나눌 거잖아. 그래주면 분모가 탄젠트 알파분의 4 더하기 탄젠트 알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분자는 3이 되고 여기서 알파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양수고 그 양수 탄젠트 알파에 대해서 이 분모가 산술기와 평균 사이의 관계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 값은 항상 크거나 같은 거지. 2 루트 곱하면 루트 4네. 그러니까 결국은 2 곱하기 2인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 그래서 이 값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그러니까 분모가 최소일 때 최대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분모의 최소값이 지금 4이기 때문에 그 분모가 최소값인 4가 되었을 때 그때 전체 최대값인 4분의 3을 가질 거다. 따라서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27번의 함수 fx가 2분의 1 더하기 2x제곱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0보다 큰 범위에서 gx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근데 이 함수 gx에 대해서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gx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g'x를 알아야 이제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g'x를 구하려고 미분하려니 여기 x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x를 꺼내야 될 거고 별 수 없이 우리는 치환적분 써야 돼. 그러니까 x 빼기 t 더하기 1을 s라고 치환한다면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 f 저 gx는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 우리가 x 빼기 t 더하기를 s로 치환했기 때문에 t가 1일 때 t가 짜리 1을 대입해주면 s는 x가 되네. 그래서 x부터 t가 x일 때 t자리에 x를 집어넣어주면 s는 1 나와. 결국 그때 gx는 x부터 1까지 t를 우리는 t 빼기 1을 여기 t 빼기 1 있어 넘기면 그때 x 빼기 s가 되고 그래서 t 빼기 1이 x 빼기 s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x 빼기 t 더하기를 s로 통째로 놨으니까 이게 fs가 되고 그리고 dt가 마이너스 ds로 바뀌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 끝 위 끝을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바꿔주고 1부터 x까지 x 빼기 s fs ds 이와 같이 놓을 수 있는 게 gx이다. 그러면서 이게 낯익은 함수야. g'x를 이걸 뭐 분리시켜가지고 x를 꺼낸 다음에 고배 미분을 써서 미분하게 되면 g'x가 결국 1부터 x까지 fsds가 된다라는 이런 식을 끌어낸 적이 여러 번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자고. 따라서 gx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g'x는 이것이고 근데 1부터 x까지 이 g'x를 우리가 제곱하고 이제 실제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fs가 2분의 1 더하기 2s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적분 계산을 해야지. 그 부정적분이 2분의 1 s 그리고 아무래도 마이너스 2s분의 1 이걸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지. 1부터 x까지. 따라서 g'x는 2분의 1 x 빼기 2x분의 1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0이네. 이 값이네. 따라서 g'x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g'x의 제곱이 계산이 되어지고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건 2분의 1로 묶은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4분의 1 곱하기 따라서 x 빼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 이게 g'x의 제곱이고 따라서 2부터 4까지 gx의 길이 그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2부터 4까지 루트의 1 더하기 g'x의 제곱 dx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2부터 4까지 루트 안에 1 더하기 g'x의 제곱 이걸 집어넣을 거지. 4분의 1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dx 역시 이게 4로 묶어주면 이게 1이 4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이 항하고 합쳐져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제곱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부터 4까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4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제곱이고 루트가 지워지면서 2분의 1 곱하기 x가 지금
양수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그냥 절대값 없이 x 더하기 x분의 1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 적분 계산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다.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짓지 뭐. 따라서 이 식의 값은 2분의 1에다가 x의 부정적분인 2분의 x제곱, 그리고 x분의 1은 로그 x지, 그거 x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빼겠다. 그러면 2분의 16 빼기 4, 12 더하기 로그 4 빼기 로그 2 하니까 로그 2분의 4의 로그 2가 되네. 3 이제 더하기 따라서 2분의 1 로그 2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을 밀고 갈 수 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28번 실수 a에 대하여 이 극한값을 fa라고 할 때,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테니까 그 fa를 구해서 우극한값이 좌극한값보다 커지는 순간에 a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그 a의 값을 다 구해서 더하라 그러고 있네. 일단 그러니까 이 극한값을 계산해 줘야 되고, 이 꼴 때문에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의 a제곱 빼기 5a 더하기 2가 절대값의 3a 빼기 5보다 언제 큰지 언제 작은지 그걸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의 a제곱 빼기 5a 더하기 2가 크기 위한 조건, 예를 들어 절대값의 3a 빼기 5보다, 이러기 위한 a의 범위를 우리가 따져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면 다 양수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나 제곱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나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제곱을 할 거야. 따라서 5a제곱 빼기 5a 더하기 2의 제곱이 언제 클까? 3a 빼기 5의 제곱보다. 이 부등식을 우리가 풀 것이고, 이걸 뭐 넘겨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이 0보다 크다 그 부등식을 풀면 될 텐데, 제곱 빼기 제곱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이 값 빼기 이 값 a 일단 뭐 제곱 빼기 제곱도 한번 써보면 형태를 차분하게 여기까지 일단 쓰고, 그리고 이 부등식을 푸는 건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그렇게 되니까 a제곱 빼기 5a 더하기 2 더하기 3a 빼기 5와 a제곱 빼기 5a 더하기 2 그리고 빼기 3a 더하기 5의 곱을 인수분해가 되겠네. 이 자체로도 식이 정리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게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고, 이 식은 a제곱 빼기 8a 더하기 7이니까 각각이 한 번씩 더 인수분해가 돼. 이 식이 a 빼기 3 그리고 a 더하기 1, 그리고 두 번째 식은 a 빼기 1 a 빼기 7. 따라서 그 네 개의 1차 항들의 곱이 0보다 언제 커지는가?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살짝 그릴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 그리고 3 7에서 만나는 4차 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부호가 판단이 되겠지. 언제 함수값이 0보다 큰가? 이때. 그래서 결국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과 3 사이에 있거나 7보다 클 때 이 2차 항의 절대값이 더 큰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분자분모를 이 2차항의 2차식의 절대값으로 나눌 거잖아. 그것을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1이 되고, 이 오른쪽 항은 결국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에 n제곱이 들어가서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1분의 1인 1로 수렴하겠네. 따라서 우리는 fa를 얘기할 수 있겠다. fa는 이 범위, 그 범위에선 1이다. 그 반대쪽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절대값의 3a 빼기 5가 더 큰 곳이라고 한다면 이 값으로 나눌 거잖아. 나눠주면은 이쪽 항들이 0으로 가고 이 값이 1로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네 그때는. 그리고 fa는 마이너스 1이다. 언제? 이때. 그래서 fa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리고 1이 있고 3이 있고 7이 있다면 a가 7보다 클 때는 1이야. 1. 그리고 a가 3과 7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a가 다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는 1.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각각의 값에서는 두 개의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같은 값인 경우에 분자가 0이어서 극한값도 0이겠지. 0으로 이렇게 찍힌다고. 이게 FA의 그래프이다. 근데 그 FA에서 문제는 우극한 값이 좌극한 값보다 커지는 순간에 A의 값이 어디에 있는가? 이때. 그리고 우극한 값이 좌극한 값보다 커지는 게 이때. 따라서 그러기 위한 K의 값은 1 또는 7일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K는 1 또는 7이다. 그 두 개의 값을 모두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3번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29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 그 길이가 2인 선분 AB, 반지름의 길이가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는데
5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이 있는데 거기에 세타 이쪽으로 걷고 이쪽으로 2세타가 가지고 교점 잡아가지고 만들어진 이 두 영역의 넓이를 각각 F세타, G세타라고 하자 그러고 있고, 그때 F세타 빼기 G세타, 그러니까 이 넓이의 차이가 얼마인가 그걸 계산해서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당장 F세타하고 G세타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형태를 볼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그러면 F세타 빼기 G세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요 넓이를 뭐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넓이를 우리가 H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F세타 빼기 G세타를 F세타 더하기 H세타에서 G세타 더하기 H세타를 뺀 걸로 보겠다.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할 거야. 여기 그 영역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런데 F세타 더하기 H세타는 그 이 부분의 넓이인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부채꼴이니까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구별을 지을 거고, 그때 이 각이 2세타니까 이 호에 대응하는 원주각이 2세타면 중심각은 4세타지. 그러니까 이 각이 4세타. 따라서 그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4세타이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2세타네. 에다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B 11, 그리고 이 각이 사인 이 각인데 이게 파이 빼기 4세타니까 결국 사인 4세타하고 똑같네. 그래서 F세타 더하기 G세타는 결국은 2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4세타와 같이 식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G세타 더하기 H세타도 우린 구할 거지. G세타 더하기 H세타는 이 부분에 이 부채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 각이 세타야? 1 곱하기 1 곱하기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따라서 그냥 2분의 1 세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세타 빼기 G세타를 식으로 우리가 잡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F세타 빼기 G세타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거지. 빼주면 2분의 3 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4세타 이와 같이 되고, 그것을 세타로 나눈 상태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로 나눠준 세타분의 F세타 빼기 G세타는 2분의 3 더하기 2세타분의 사인 4세타. 여기서 세타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0으로 보내면 결국 2분의 3은 2분의 3으로 고정이 되고 이 값이 2로 수렴해서 따라서 2분의 7로 수렴하네. 거기에다가 60을 곱해라. 따라서 60 곱하기 2분의 7 그러면 30 곱하기 7인 210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30번 fx가 2x제곱분의 x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인데 그 함수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 gx가 있다. 그런데 그 f하고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상수 k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는 상수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gx가 k다. 일단 그 fx가 x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한 함수이고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으니까 필요하면 보다 정확한 값을 미분을 통해서 찾아내겠지만, 일단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대강 그린다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0으로 수렴하지, 양의 보호를 가지면서. 그리고 x를 연점을 지나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음의 보호를 가지면서.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그렇게 그려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런데 상수 k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gx가 항상 k가 되네. k가 그런데 또 gx는 상수 함수가 아니래. 근데 k가 만약에 이제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k는 f 얼마에서 f 이 함수의 함수값이니까 뭐 이런 엉뚱한 값이 될 수는 없고 함수값이 돼야 되니까 y 이 점들의 y 값 중에 이제 k가 되는데, 근데 k가 뭐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f 그 값이 k가 되는 그 값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gx는 그때 이 값 아니면 이 값이 돼야 돼. 또는 k가 음수 뭐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f 그 값이 k가 되는 그 값은 이 값이밖에 없어요. gx는 무조건 이 값이 돼야 돼. 실수 전체에서 정의한 함수가 k가 양수면 두 개의 함수값만을 갖는 함수가 돼야 되고 k가 음수면 이 하나의 함수값만을 갖는 함수가 돼야 되는데, 나 조건에서 gx가 상수 함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함수값만을 갖는 함수가 바로 상수 함수니까 이 경우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버릴 거야, 나 때문에.
따라서 이거야. 그래서 gx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이게 지금 gx f의 얼마가 k인가에 해당하는 그 얼마가 바로 gx의 함수값인데 그 얼마가 이 두 개가 밖에 없어. 그러니까 gx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그런데 gx의 최대값이 m이래. 최소값이 그리고 m이고 그 차이가 로그 1에. 그럼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이래 봤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야. 이 값이 바로 m이구나. 그리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야. 이 값이 m이구나. 그리고 그 차이가 로그 2구나.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이 길이가 로그 2란 얘긴데 그러면 로그 2가 되는 이 m의 값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 m은 이 최대값은 m 더하기 로그 2니까 그러니까 이 m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다. 그 m을 따라서 m에서의 함수값이나 fx, fm이나 m 더하기 로그 2에서의 함수값이나 똑같아야 돼. k로서. 그런데 fm은 이 자리에다가 m을 대입한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m 곱하기 따라서 2의 마이너스 m제곱과 f의 m 더하기 로그 2는 m 더하기 로그 2를 대입한 m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로그 2 제곱 이 두 개의 값이 따라서 k로서 같을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 그럼 2의 마이너스 m 제곱이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변에 2의 m 제곱을 곱해서 나눌 수 없앨 수가 있지. 그래서 식을 좀 간결하게 나타내면 따라서 m은 m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 제곱은 지워졌고 2의 마이너스 로그 2 제곱이 남는데 2의 마이너스 로그 2 제곱은 2의 로그 2분의 1 제곱이니까 이 값은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이 뒤에 하나 남아있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m을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m이 m 더하기 로그 2이니까 그러므로 m의 값은 로그 2이다. 그 m이 로그 2면 k가 구해져. 따라서 k는 m자리에 로그 2를 대입한 로그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로그 2 제곱 2분의 1이야. 2분의 1 로그 2 이 값이 바로 k이다 라는 것까지 구하겠고 우리는 m도 구했고 m도 구했어. m이 로그 2다 라고 하는 거 잡아놨고 그리고 따라서 m 이 오른쪽 값은 m에다가 로그 2를 더한 거니까 2 로그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에서 나타나는 그 문자들을 다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문제는 이 fx하고 y는 k 이 직선하고 fx로 둘러싸인 이 영역이네. 이 넓이 저 넓이를 s라고 할 때 그 s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적분 계산하면 되겠네. 따라서 그 넓이 s는 인테그랄 m부터 그러니까 로그 2부터 m까지 그러니까 2 로그 2까지 fx x 2의 마이너스 x제곱 에서 k가 2분의 1 로그 2를 뺀 것을 접근하면 되겠지. 이걸 접근하면 s가 나오겠지. 이 계산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이 부분은 부분 접근을 써야 되니까 이건 좀 따로 가는 게 낫겠지. x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부분 접근을 써가지고 접근 계산해주면 먼저 접근하면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제곱 로그 2 2 로그 2 그리고 빼기 더하기 인테그랄 x 미분하고 로그 2부터 2 로그 2까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만 남네. dx 이제 요걸 접근한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곱하기 x가 되는데 그 x에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을 거기다 이제 곱할 거니까 그러면 로그 2가 곱해지네. 그래서 s는 요거 맞아. x 자리에다가 2 로그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로그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로그 2 제곱 2의 마이너스 로그 4 제곱 4분의 1 나와. 그리고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로그 2를 대입해서 로그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로그 2 제곱 2의 로그 2분의 1 제곱 2분의 1 이렇게 되고 먼저 이 항은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이니까 여기에다가 역시 2 로그 2 로그 2 빼기 이것도 좀 압축해서 2분의 1 로그 2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러면 첫 번째 이게 2분의 1 로그 2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냥 플러스가 붙어 있어서 이게 지워지네. 같은 값이네. 지워지고 마이너스 2에 역시 2 로그 2를 대입해주면 로그 4니까 마이너스 로그 4 로그 4분의 1 마이너스 로그 4 로그 4분의 1 그리고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2에 x자리에 로그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2분의 1 빼기 이거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 값이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결국 4분의 1이네.
4분의 1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제곱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어지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s는 따라서 이 값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분의 1 로그 2의 제곱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항을 없애는 효과가 나오네. 따라서 s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제곱 이 값은 4분의 1이다. 그러므로 p와 q의 값이 각각 4와 1이니까 그 합은 5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